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뷰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1년 중 가장 슬픈 날이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입니다. 144경기가 정말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언제 끝나나 하는데 막상 끝나면 금방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팀은 그래도 괜찮은데 또 성적이 좋지 않은 팀들은 사실 또 지나고 나면 또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하여튼 조금은 좀 시즌 마지막 날은 조금 기분이 좀 다운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콧물이. 아니 오늘은 뭔가 5강 진출했다라고 박수치는 팀도 그리고 떨어졌구나 이제 야구를 못 보는구나 이렇게 막 희비가 걸리는 게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야구가 끝나는 날이다 하고 그냥 슬퍼하기도 조금 애매한 감정인 것 같아요. 왜냐면 1위가 결정이 안 됐잖아요. 정규 시즌 1위 결정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끝났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미나리가 될 것 같은데 2021 시즌 최고의 선수와 각 팀별 한 줄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약간 스킵하셨던 분들도 오늘 미나리를 보시면 내년 시즌 희망을 갖고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등락은요 2020 시즌과 비교를 해서 등락을 좀 나타냈습니다. 1위는 KT와 삼성이 현재 동률을 이루면서 1위 결정전으로 내일 미뤄지게 됐고요. LG가 3위로 반등을 했지만 1위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두산이 4위로 시즌을 마감했고 키움이 이번에도 역시 5위로 마감을 했고요. SSG가 지난해보다는 2계단 상승한 6위로 마무리를 합니다. NC, 롯데, 기아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나타냈고요. 2년 후 하나가 최하위에 머뭅니다. KT부터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KT는 사실 주가로 따지면 사실 초반에는 좀 주춤하다가 시즌 중반부터 상한가를 치면서 계속 가다가 사실 시즌 막판에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물이 막 쏟아지면서 결국은 지금 정규 시즌 챔피언 결정전 1위 결정전까지 가게 됐는데 제가 보는 건 사실 올 시즌에 고영표 선수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성적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베스트 플레이어로 고영표 선수를 저는 뽑으셨군요. 고영표 선수 뽑았습니다. 그리고 한 줄 평은 최강 선발 마운드. 이게 결국 올 시즌 KT가 1위 결정전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데스파인의 고영표, 배재성, 쿠에바스, 소영준, 후반기엔 엄상백 선수까지 돌아오면서 6선발 체제를 갖추게 됐고 또 선발승 1위, 선발 이닝 퀄리티 스타트까지 모두 1위로 탄탄한 선발 마운드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타선이 조금 집단 부진에 빠지면서 6경기 차를 모두 따라잡히는 이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그래도 KT는 올 시즌 성적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대반전을 만들어낸 게 삼성이었는데요. 정말 베스트 플레이어를 한 명만 꼽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렵죠. 누구를 꼽으셨나요? 저는 원태인 선수입니다. 사실 올 시즌에 원태인 선수가 또 이 고영표 선수처럼 없었다면 이게 사실 얘기가 안 되거든요. 또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올림픽에 갔을 때 이야기도 해보고 저는 사실 이야기만 하셨을 것 같은데 투수잖아요. 저 싫어하세요? 저 싫어하세요? 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밥 먹었냐? 일단 들어보세요. 네. 원태인 선수가 그 시합할 때 화이팅하는 모습에 저는 반했어요. 그 얘기 지금 너무 많이 하죠. 제발 좀 들어보세요. 좀. 아니 올림픽에서 들어보세요. 원테임 몇 가지 있었잖아요. 올림픽 갔다 와서 원테임 화이팅 좋더라. 또 누구 말 없더라. 에이트만 몇 개 있었는데. 패스. 그러니까 제가 왜 원태인 선수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뷰캐넌 선수도 있고 몽고메리 선수도 있지만 원태인 선수가 어린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다른 선수들에게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결국 삼성이 정규 시즌 1위 결정전까지 나가는데 선봉에 서지 않았을까. 그리고 화이팅은 그 가는 과정에서 한 가지였고 올 시즌에 이 원태인 선수가 좋았던 건 결국 체인지업이었거든요. 이 체인지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빠른 볼. 거기에 전반기에는 좋았지만 후반기에 약했던 모습까지도 상쇄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백정현 얘기 안 한다 댓글에 달리는 거 눈에 싹 보이고 구자욱 팬들 난리 났고요. 오승환 골수 팬들 왜 원태인 뽑았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베이스볼 S에서 얘기했잖아요. 구자욱 선수가 했던 이 세레머니는 제가 본 모습 중에 가장 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 찐이라는 건
어떤 이런 가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너무 좋았고 동료들을 깨우고 있고 사실 그 모습을 보려고 팬들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삼성은 정말 베스트 플레이어가 많았던 시즌이 됐습니다. 네. 사실 한 6년 만에 이렇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잠자던 이 라이온즈 팬들이 모두 일어난 한 시즌이 됐고 이 강력한 마운드를 보여주게 됐죠. 뷰캐넌이 16승 100정연 그리고 원태인이 14승을 수확한 시즌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승환 선수의 44세이브는 아마도 오승환이 전설로 남는 데 있어서 이번 시즌 굉장히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LG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94년 이후 2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노렸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패하며 아쉬운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팀 평균 자책점 1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구원이 1위고 선발은 2위입니다. 서울대 갈 줄 알았는데 인서울했다. 내 자식이 당연히 서울대,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갈 줄 알았는데 겨우 인서울에도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LG는 사실 제 주변에 LG 팬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 문자와 함께 아쉬움의 여러 가지 메시지. 아쉬움의 그러니까 3위가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근데도 잘했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우승할 수도 있는 서울대를 못 간 상황이죠. 거야. 하버드를 못 간 거야. 참 이게 진짜. 그 아쉬움 속에서 발굴했던 건 홍창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루 머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볼넷도 볼넷인데 안타를 때려낸 능력, 오늘 마지막 경기 롯데와의 경기에서 또 수비하는 모습은 홍창기 선수가 이 햄스트링 쪽에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 보여줬던 그 수비 능력 이런 모습들이 이제는 홍창기 선수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창기 선수의 주가를 따지면 유망주에서 이제는 블루칩까지 올라간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진짜요. 사실 지난 시즌에는 발견이다 이런 그렇죠.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올해는 홍창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1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홍창기 선수를 가치 투자 저평가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는 블루칩에 잘 나가는 줍니다. 네. 자, 딱 홍창기 선수에게는 올 시즌 또 베스트 플레이어로 뽑힐 만큼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자, 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두산은 4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란다 선수가 KBO 리그에 기록을 세웠죠. 무려 그렇죠. 225개의 탈삼진으로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우게 됐고 평균 자책점 1위도 미란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독특했던 것이 양석환 그리고 박계범, 강승호로 꾸려진 새로운 내야진의 활약이 눈부셨고요. 김태형 감독 부임 이후에 2015년부터 7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산이 올 시즌에는 사실 포스트시즌 진출이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전망을 했어요? 했었어요. 시즌 초반에. 나도 두산을 뺐었나? 하지만 보란 듯이 또 우리가 막 뺐었나요, 두산을?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우리는 아까 여기... 오재일 선수가 얘기한 거예요. 마이 네. 타임이 아니라 우리들 타임. 왜 거기서 갑자기 우리가 나왔지? 오재일 선수가. 많은 중계진들이 예상을 할 때 두산은 그렇게 조금 약체로 왔었나요? 왜냐하면 오재일 선수도 이탈했고 최주환 선수도 빠졌고 또 많은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었고 있었구나. 또 선발 투수들도 사실 미란다 선수, 로켓 선수에 대한 사실 개런티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사실 저는 미란다 선수가 첫 등판할 때 잠실 경기를 중계하면서 올 시즌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별로였어요? 다른 선수였어요. 첫 등판에서 잘 제구가 잘 되지 않았었거든요. 이렇게 탈삼진으로 위협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몰랐어요. 왜냐면 제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볼넷이었고 되겠나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마운드에 대한 적응이 덜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사실 두산에서 미란다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몇 년 만에 바뀐 기록이에요. 225개 탈삼진 KBO 역사를 새롭게 쓴 미란다 선수가 두산의 2021 시즌 마운드를 책임져 줬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으로 가보겠습니다. 키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위를 차지했고요. 이정우 선수가 결국 타경왕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5위 싸움의 마지막 승자,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했고요. 이정우 선수가 데뷔 5년 만에 첫 타격왕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팀의 기둥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위기가 왔을 때 헤쳐나갈 수 있는데 원래 키움의 기둥 선수 박병호 선수잖아요. 근데 박병호 선수가 사실 굉장히 부진하면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러니까 부담을 너무 많이 맡겨서 느끼게 돼서 주장 자리도 사실 내놨는데 이 주장 자리를 맡은 선수는 또 김혜성 선수예요. 어린 선수거든요. 거기에 이정우 선수랑 둘이 동기예요.
그래서 키움이 5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건 이정우 선수 타격왕을 하면서 끌어줬고 거기에 김혜성 선수가 주장 역할을 하면서 같이 갔던 것이 결국 마지막 5강의 티켓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우 선수, 강백호 선수의 타격왕 싸움이 끝까지 지속이 됐는데 누구를 밀었죠? 저는 저한테 질문 안 했던 것 같아요. 아, 미나리 네. 출연이 그렇게 많지 않으셨구나. 저를 불러주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스포츠 투나잇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가봐야겠네요. 스포츠 투나잇에서 제가 월요일마다 거기 그러니까 나가야 돼서. 스포츠 투나잇이랑 저희가 일정이 겹쳐가지고 아니 많이 그리고 못 나갔었는데. 그 미나리를 진행하는 김민아 아나운서는 잘 못하면 부르질 않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 스포츠 투나잇 아니라니까요. 보통을 가신다고. 패스. 자, 이번에는 SSG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국 SSG가 가려고 못하게 된 거죠? 참 SS 팬 입장에서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오늘 전까지는 5위였는데 오늘 패하고 키움이 승리하면서 결국은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게 됐는데 최정 선수의 400 홈런은 사실 더 크게 좀 부각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때리려면 17시즌을 400 홈런을 때리려면 평균 따지면 23개씩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많이 때린 시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즌도 있는데 부상도 있을 수 있고 부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17시즌 동안 꾸준하게 400 홈런을 때린 건 크게 축하해 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용진 구단주가 금을 이렇게 선사해 줬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팬들이 더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게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를 좀 더 부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했던 SSG. 지난 시즌 SK가 9위로 하락을 하면서 팀 분위기를 바꿨어야 됐는데요. SSG 선발진들의 줄부상으로 올 시즌 무려 17명의 선발들이 등판을 한 시즌이 됐습니다. 선발 이닝 최소 1위로 정말 허약한 마운드로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팀 홈런 1위를 가져가면서 끝까지 5강 싸움을 했지만 오늘 경기를 패하면서 가을 야구 진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최정 선수가 35홈런으로 홈런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NC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인데 NC는 결국에 7위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NC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시즌이죠.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었고 또 올 시즌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 NC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뭐 나성범 선수가 30홈런 100타점이라는 마지막 날 기록을 세우면서 그래도 팀의 리더 역할을 해준 부분은 사실 뭐 박수를 받을 부분입니다. 네. 뭐 후반기에는 정말 잇몸으로 버텼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힘겨운 NC였는데요. 결국 NC는 7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이제 하반 이제 약간 순위가 떨어질수록 아까 제가 도레미파솔까지 갔다가 힘이 빠진 게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뭐 즐거운 얘기는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쉽지 약간 않죠. 여러분들이 볼륨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번 알려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볼륨을 높여주셔야 돼요. 롯데를 좀 힘차게 해볼까요? 그럼요. 그럴까요? 8위를 차지했지만 롯데는 전준우 선수가 안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 팬들이 이야기하는 건 후반기에 하는 것처럼 전반기에만 조금만 더 해줘도 충분히 가져올 그거 수 되게 있다. 아픈 얘긴데 봄에만 야구하고 가을에 야구하고 그 얘기.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더 어,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매번 중계를 하면서도 시즌 초반에 잘 가다가 계속 주춤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느냐를 잘 해보면 사실 저도 부산 가서 중계해보고 서울에서 롯데 경기를 해보면 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그 과정 중에도 이 전준우 선수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그 8치올이다, 10치올이다, 9월에 잘하고 10월에 잘하는 팀들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정말 롯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러게요. 입에 착착 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무려 전반기 승률은 4할 오픈 1위 8이지만 후반기 승률이 3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전후반기 나눠서 해야 된다 이런 롯데 팬들 제가 봤어요. 뭐 사실 이런 스포츠가 살짝 나눠가지고 뭐 스몰 메달 주고 이런 거 있거든요. 후반기만 따로 뭔가 하면 3위니까요. 롯데 팬들 내년에 야구 더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전준우 선수는 개인 2번째 최다 안타 타이틀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기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아는
저희가 올 시즌을 정말 같이 문제 해결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순위 상승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9위로 마무리를 했죠. 그렇죠. 사실 기아는 이제 제가 중계를 하면서 느끼는 건 수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비가 좀 더 탄탄해지면 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정혜영 선수가 최연소 30세이브라는 걸 달성을 했고, 또 기아 팀 34세이브 타이 기록인가요? 최다 타이까지 기록을 했는데, 원래 시즌 초에는 정혜영 선수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나 볼 스피드로 봤을 땐 장현식 선수가 더 낫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팀의 이제 관계자, 코치죠. 코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정혜영 선수의 이 기질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위기 상황에서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는 마음, 또 가운데 그냥 칠테면 쳐버라라고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그쪽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이 정혜영 선수였거든요. 그 미국의 영어로 하면 겉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짱. 그렇죠. 그런 what? 게 GUT. got? got. 맞을 거예요. 네. 그게 되게 있더라고요. 야구 기사 쓰는 사람들 중에 그 배짱을 나타내는 단어가 필요한데 아마 정혜영 선수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았고, 그 지금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상훈 선수가 세이브를 할 때 나중에는 스피드가 폭발적이지 않았는데 무조건 초구는 직구예요. 거의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직구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쉽게 못 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정혜영 선수의 최연소 30세이브는 다시 한번 높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의 한 줄 평도 마무리만 찾았다라는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제 수비에서 좀 보완이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기아가 9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장현식과 정혜영의 30홀드 30세이브 듀오가 유일한 위안거리가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대로 정혜영 선수는 최연소 30세이브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하나가 2년 연속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사실 또 많은 선수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데 또 찾은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고, 그 중에서도 정은원 선수가 올 시즌에 1번 타자로 나서고 또 높은 출루율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100볼넷이었나? 그쵸? 100볼넷도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은원 선수도 있고 홍창기 선수도 있고, 그래서 대단하다. 그 언론에서는 홈런 타자가 아닌 선수들이 100볼넷을 얻은 경우들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선수를 해봤지만 볼넷을 얻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정은원 선수가 그런 경험들이 이제는 올 시즌보다는 내년 시즌에 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는 정은원 선수가 내년에 더 향상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은원 선수 정말 아기 독수리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확실히 뭔가 이 독수리의 매서운 발톱이 좀 성장한 느낌,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 시즌에 이제 KBO 리그가 보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관중분들도 있고 또 뭐 올림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사실 저는 제가 야구한 이래로 마지막 날 1위부터 7위까지 결정되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11월 1일부터는 팬들도 야구장에 오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면 쭉 상한가를 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정말 바닥 다지기는 끝났습니다. 네. 2022 시즌 좀 쫙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저희 내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KT, 삼성, LG의 우승 3파전이 마지막 날까지 치열했던 2021 시즌인데요. KT와 삼성이 승리를 하면서 내일 드디어 1위 결정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두 팀 간의 상대 전적이 삼성이 앞서기 때문에 수원이 아니라 대구에 가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무승부로 지금 끝나는 정규 시즌을 운영을 했었는데 끝까지 싸우는 그러게요. 무제한 경기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 KBO 역사상 두 번째라고 합니다. 86년에 오비 베어스와 해태 타이거즈가 3전 2선승제로 이 경기를 치렀다고 하네요. 일단 선발 투수가 쿠에바스 선수와 지금 원태인 선수고, 제가 생각하는 건 홈 어드밴테이지가 굉장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삼성 팬들이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성적이 좋지 못했다가 올 시즌에 성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오늘 보면 오재일 선수라던가
또 구자욱 선수가 홈런을 때리고 나서 세레머니도 하고 또 구자욱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말 멋있는 세레머니를 하고 싶었다고. 근데 그런 모습을 선수들도 보지만 팬들도 굉장히 열광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역시 홈에서 타선이 터지는 팀이 분위기를 확 잡아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삼성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경기는 아시잖아요. 경기는 해봐야 하는 거고 이 경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1위로 가는 것과 2위로 가서 플레이오프를 거친다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아마 양쪽 팀에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 경기 치르면 이 두 팀 모두 2주 이상 쉬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얘기하잖아요. 쫄면 진다. 그래서 이제는 배짱이 강한 선수가 포진되어 있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대로 이 홈 어드밴티지가 강력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타선은 삼성이 이미 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 싸움이 어떻게 될지 내일 경기. 그래서 내일은 사실 초반에 치고 나가는 팀이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일 드디어 정규 시즌 1위 결정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1일에는요 이제 예정돼 있던 4위 두산과 5위 키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치러집니다. 7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두산과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키움의 맞대결. 자 가을 야구 베테랑의 두 팀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참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제일 어려운데. 맞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미란다 선수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해요. 아 근데 그거 그쵸? 네, 나올 수 있냐 없냐잖아요 지금. 만약에 미란다 선수가 나온다면 저는 사실 두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죠. 왜냐하면 키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에 지금 요키시 선수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다음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고 또 키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고 두산은 한 경기만 잡아도 되고 비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겨야 되는 것과 비교도 되는 건 심리적으로 이제 쫓길 수 있거든요. 1승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다면 이제 미란다 선수가 등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이 4위에게 많은 이점이 있는 상태로 그럼요.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분위기 싸움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란다의 등판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드카드 역대 6번을 치렀는데요. 5위가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적은 없습니다. 2016 기아가 1차전 승리가 유일했던 5위 팀인데요. 결국 이 팀도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단판 승부로 끝날지 2차전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이 경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와일드카드 1차전에 대한 선수 지목을 좀 해볼 텐데요. 양 팀의 관심 종목 선수들 한 명씩 좀 꼽아주시죠. 이런 거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키움은 역시 이정우 선수죠. 그러니까 그전 같았으면 저는 박병호 선수를 선택했었는데 오늘 경기 기아와의 경기에서 결국 이정우 선수의 홈런이 결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타자로 보면 이정우 선수. 반대로 두산 같은 경우에 김재환 선수입니다. 김재환 선수가 2경기 연속 지금 홈런을 때려내면서 팀을 4위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래서 큰 경기는 역시 큰 것 한 방. 그래서 임진왜란때도 이길 수 있었던 건 결국 대포였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 대포가 결정 지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길었던 정규 시즌 144경기를 모두 소화한 미나리였습니다. KBO 최초 리뷰와 프리뷰를 함께 볼 수 있는 리뷰와 프리뷰를 함께 할 수 있는 미나리 저희도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끌고 오면서 이게 과연 될까 했었는데 폭발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작이 됐었는데요. 오늘은 좀 길었지만 정말 한 시즌을 다 리뷰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네요. 이종렬 위원님. 그러게요. 저도 월요일마다 스포츠 투나잇 때문에 저희한테 못 오시다가 역시 이렇게 마지막 날 딱 모시니까 더 알찹니다. 저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 날 또 이렇게 이런 자리를 갖게 돼서 저 역시 좋았고요. 또 한 시즌을 되돌아보면 사실 각 팀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경기만 잡았으면 하는 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승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올 시즌에 이제 잘한 팀은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5강에 못 든 팀은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커버를 해서 내년 시즌에 5강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KBO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스포츠 마케팅 그 수업을 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미국에서 들은 거죠? 패스! 길었던 144경기 미나리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스트 시즌에 또 컨셉을 좀 갖춰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네.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똑같은 분들한테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